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전불패TV의 고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가장 걸림돌과 문제점이 뭐죠? 자,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세금 폭탄이라는 겁니다. 네, 취등록세 마찬가지고요. 종합부동산 세금 마찬가지고요. 네, 양도소득세, 가장 컸던 양도소득세 부분이 아주 폭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있을까요? 바로 주택임대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세금적인 부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큰 게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되새긴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세제 혜택을 우리가 받으려면요, 그에 맞는 합당한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만이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네, 첫 번째가 신축한 공동주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 보시면은 빌라, 민간 건설업자들이 지어놓은 그런 다세대 빌라들이 있죠. 그런 공동주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빌라들 대부분은 투룸, 쓰리룸 해서 4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85제곱미터 이하, 대신에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비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일반 임대사업자로 소득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60일 이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가 됐든 주택임대사업자가 됐든 의무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자체 한 번 더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군데가 등록되어야만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이 중요합니다. 60제곱미터 이하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60제곱미터가 넘어가 버리면 세금 혜택 못 받습니다. 세 번째가 10년 장기 임대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월세 부분 5% 증액 제한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네, 취득 당시의 공시가격입니다. 6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네,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증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부기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네, 하지만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매가 들어갔거나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최우선적으로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건데, 서울에는 최우선 변제금이 일단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을 우리가 새로 놨을 때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보증보험은 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고요. 부기등기는 등기소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준수를 했을 때 취득세 혜택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재산세, 그리고 임대소득세,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가 아직까지도 세제 혜택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취득세 감면 혜택인데요.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취득세, 우리가 2주택부터는 8%, 그리고 12%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보통 우리가 빌라 하나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4억대, 투룸 같은 건 4억대, 3룸은 한 6억대 정도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6억짜리를 구입한다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68에 42, 4,200만 원이 취득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을 하는 거죠. 100% 감면입니다. 200만 원 초과 시 85%까지 감면된다는 겁니다. 자, 2주택을 4,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85%가 감면이 된다는 겁니다. 630만 원만 지급을 하게 되면 내 집이 된다.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10년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10년이 얼마나 갈까요? 금방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동산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큰 돈이 되는 게 바로 주택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이 재산세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재산세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 소액이지만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호 이상이고요. 40제곱미터 이하를 10년 동안 했을 때 100% 감면됩니다. 우리가 10억짜리 우리가 집을 갖고 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1년에 1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까지는 75% 감면받고요.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구간은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취득세, 재산세 충분하게 세제 혜택 매력이 있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부분인데요. 가장 크고 매력 있는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부분에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자, 내가 거주주택이 하나 있고요. 네, 주택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세 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주주택을 매도를 했을 때, 3주택, 중과를 얻어맞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3주택 중과를 얻어맞게 되면 기본 세율에서 플러스 30% 세금, 왕창 세금으로 다 뜯긴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두 채가 주택임대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다. 거주주택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2021년도 12월 8일 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가액 조건이 12억,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12억 이하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자, 연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2020년도 7월 10일 이전에는 5년 의무 임대만 하게 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고요. 2020년도 7월 11일에서 8월 17일, 8년 의무 임대, 2020년도 8월 18일 이후에는 10년 의무 임대를 채웠을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앞전에 신고를 하셨던 분들 날짜를 우리가 기산점을 잘 보셔가지고 내 주택,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18년도 9.13 이후로 폐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등록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세제 혜택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투자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은 전체가 거의 재개발 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도가 3분의 2만 갖춰진 지역들은요,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숨은 진주를 찾아내셔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살이 불어나서 서민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